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은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신축 빌라 두 번째 촬영하러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 직전에 제가 구독자 두 분이 봐야 된다면서 촬영을 했었죠. 그 구독자 두 분이 보고 한 분께서는 이 현장을 선택해서 계약을 하셨고, 또 다른 구독자분도 지켜보시다가 나와서 이 현장의 1층 테라스 세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픈 딱 5일째인데요 1층 테라스 세대 한 세대 분양이 됐고, 2층은 두 세대 다 계약이 가능하고요, 3층 한 세대, 복층도 두 세대밖에 없는데 두 세대가 다 계약이 됐다가 최근에 한 세대가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가능한 세대는 전체 7세대 중에 복층 한 세대, 3층 한 세대, 2층 두 세대 이렇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장재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외장재도 돈을 많이 쓴 티가 나는 그런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보통은 스타코로 그냥 마감을 하는데 여기는 확실히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잘 만들어진 신축 빌라가 아닌가 싶은데요. 경의중앙선 야당역까지 제가 걸어갔을 때 딱 3분 정도면 되는 정말 초역세권 현장이면서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은 곳이니까요, 딱 내가 찾는 그런 신축 빌라가 이런 겁니다 라고 생각을 평소에 하셨던 분들 연락 주시면 상담해드리고 집 안내도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딱 한개동 7세대만 있는 현장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라임스톤, 또 일부는 모노타일로 마감을 해놨는데 대부분이 모노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스타코를 좀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스타코는 3개월 정도만 사용을 하다 보면 좀 때가 많이 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노타일은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파벽, 모노타일, 라임스톤, 그 다음에 조족시공 이런 것들이 돈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여기는 외장재도 이렇게 전체 모노타일과 일부 라임스톤을 사용해서 마감을 해놨습니다. 전체 한개동 7세대인데 한쪽이 비어져 있잖아요. 이쪽에는 상가가 입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상가는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보통 이 동네에 이렇게 빌라 1층에 상가가 입점이 되면 편의점이나 카페, 부동산 등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음식점은 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하니까 일단 그 정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차 공간을 보면 이쪽에 4대, 그리고 저 뒤편으로 해서 4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7세대밖에 없는데 라인은 8세대가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는 조금 더 쾌적하게 할 수 있고,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가 주차 공간은 따로 확보를 할 거라고 합니다. 이쪽에다가 상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드실 거라고 하니까 입주민들하고 마찰은 전혀 없겠죠.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현관 지나서 쭉 오면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가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의 전용 면적은 19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7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 현관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가로폭보다는 세로폭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이쪽에는 허리춤까지 오는 신발장이 3칸, 맞은편에는 키 큰 신발장이 3칸, 이렇게 해서 신발 수납 공간 자체는 넉넉한 편입니다. 한쪽에는 또 이렇게 거울을 달아놨습니다. 나가기 전에 한 번씩 점검을 할 수가 있고요. 일괄 수동 버튼은 이 뒤에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이고요. 슬림형으로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이 구간은 복도식입니다. 이쪽에 방이 있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침실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침실 공간 자체도 이쪽이 살짝 꺾여 있기는 한데 충분히 넉넉한 편입니다. 안쪽에서 보면 이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살짝 이렇게 꺾여 있죠. 모든 공간에는 온도 조절기도 다 개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 침실 2번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은 침실 1번보다 확실히 더 넓어졌습니다. 예, 성인 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침실은 아이들 방으로 쓰기 좋고요. 두 번째 침실은 성인이 써도 좋을 만큼의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고요. 2단 수납장 그리고 선반, 양변기와 세면대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쪽에 비데는 도기도스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청소용 워터건도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 공간은 이렇게 유리로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 자체가 아주 깔끔합니다. 이 메인 욕실 맞은편으로 해서 이쪽에 테라스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1층 포함해서 2층, 3층, 복층에도 이런 공간이 다 있거든요. 여기는 테라스를 만들어 주실 건데, 만약에 이 테라스가 필요 없다, 나는 안 써도 된다 라고 한다면 가격에서 900만 원은 빠진다고 합니다. 이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이 위에 보면 이렇게 하나씩 다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다 막는 겁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테라스가 생기게 되는 건데, 나는 굳이 필요 없다 그러면 설치를 안 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구간들은 다 도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 들어오면 이쪽이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도 넉넉한 편입니다. 일단 4천이 넘으면 신축 빌라에서는 널찍한 거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4천이 넘는 거실 크기고, 이 거실에는 실링팬 설치가 되어 있고 전열 교환기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제가 지금 1층에 있는 건데 1층 테라스 세대도 이렇게 전망이 뻥은 아니지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은 없는 1층이고, 이 상태에서 2층, 3층 위로 올라갈수록 전망은 더 좋아집니다. 이 앞 건물이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전망은 더 좋아집니다. 요거는 제가 올라가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모델하우스는 이쪽에다 TV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쪽이 아트월인가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이쪽이 아트월이 되는 겁니다. 아트월 쪽은 수입 타일로 또 고급스럽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인터폰이 설치가 되어 있죠. 원래는 이쪽이 아트월 자리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는 현재 거꾸로 DP가 되어 있죠. 사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쪽에 소파가 놓여져 있으면 마주 본다고 풍수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풍수를 믿지 않는데 믿으시는 분들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모델하우스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실제로는 반대로 쓰시는 게 맞다는 거. 이쪽 소파 자리 쪽에 창이 2개 양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쪽에서 바깥쪽 테라스를 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채광창인데 바깥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거실까지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도 많이 넓은 편인데요. 일단 이쪽에서부터 수납장이 다 채워져 있는데, 이 중앙에 환기창이 있는 쪽부터 저 끝에 레인지 후드가 있는 쪽까지는 비워놨습니다. 이쪽은 개방감을 살리고, 수납 공간은 이쪽으로 다 채워놔서 수납 공간 자체는 충분히 넉넉한 편입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터치를 하면 2번 올라오는 메리평 전기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위에 보면 이런 등이 있는데, 요거는 센서 등입니다. 이렇게 하면 켜지고 이렇게 하면 꺼지고, 이런 게 저 안쪽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상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존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상판 중에는 레벨이 가장 높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요거보다 더 비싼 상판은 없다고 하네요.
엔지니어 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쪽도 박스 형태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 냉장고는 기본 옵션은 아닙니다. DP용으로 채워 놓은 거고, 이 옆에는 이렇게 또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입니다. 주방 가구도 모두 6면 도장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주방도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 제품이고, 그 위에 레인지 후드, 바로 옆에는 환기창이 또 만들어져 있고, 싱크볼은 사각형으로 깊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광파 오븐 레인지도 옵션이고요. 이쪽에 식기 세척기도 옵션입니다. LG 최신 제품으로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한 주방도 살펴봤습니다. 이쪽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이렇게 3연동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크기도 넉넉한데, 실제 다용도실의 크기가 복층 타입하고 일반층하고 조금 다릅니다. 복층 타입이 더 깁니다. 그래서 일반층이나 1층에는 이쪽에 보조 주방이 없는데, 복층 타입은 이게 더 길어서 이쪽에다가 보조 주방도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하네요. 그거는 조금 다른 점입니다. 안쪽에다 충분히 세탁기, 건조기 다 놓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세탁기 자리도 넉넉하고요. 이쪽에는 김치 냉장고가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크게 만들어져 있는 넉넉한 다용도실까지 살펴봤습니다. 바닥은 이쪽은 지금 헤링본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통로 구간 이쪽은 포시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방을 좀 보겠습니다. 안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가 일반적인 신축 빌라, 그러니까 제가 주로 최근에 소개를 해드렸던 신축 빌라들이 대부분 뭐 35평, 36평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크기의 신축 빌라를 가보면 안방이 지금의 안방보다는 조금 더 넓은데, 이 안방이 살짝 좀 작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을 크게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 아니고요. 이 뒤에 히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메인 안방은 살짝 줄인 겁니다. 이 아치 형태의 문을 지나면 이 안쪽에 히든 공간을 포함해서 드레스룸, 욕실이 있습니다. 먼저 욕실을 좀 보겠습니다. 안방 욕실은 아주 크다 이런 건 아닌데요. 충분히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을 뿐이고, 샤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변기하고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는 안방 욕실이 있고요. 반대편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일단 요게 기본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이렇게 행거가 쭉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요 드레스룸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히든 룸에다가 드레스룸을 따로 만들겠다,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요 공간인데, 이 공간 자체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옷이 많아서 이 공간에다가 드레스룸을 써야겠다 하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드레스룸에 있던 요 시스템장은 빠지고요. 이쪽에다가 스타일러를 하나 넣어 주실 거라고 합니다. 이거 참고를 하셔야겠죠. 이 히든 공간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으로 써도 좋고요. 뭐 서재처럼 꾸며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드레스룸 공간에도 환기창은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방 공간까지 모두 살펴본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안방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분리해 놓은 게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냥 안방만 크게 있고 드레스룸, 욕실 이렇게 저 끝에 붙어 있고, 그러면 침대 빼고 이 중간에 그냥 이렇게 공간이 남게만 되는 거라 활용도가 크게 없었을 텐데, 이렇게 히든 룸까지 분리를 해 놔서 다양하게 연출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지만 요거는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이제 1층 모델하우스는 다 본 거니까요. 2층에 올라가서 달라진 점, 그리고 복층에 올라가서 복층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에 올라왔는데요. 201호가 이 테라스가 조금 다릅니다. 이쪽이 열려있네요. 제가 1층에서 요 앞으로 이렇게 테라스가 생길 거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다른 층들은 1층 포함해서 다 요 공간만 있는데 2층 한 세대만 테라스가 조금 더 넓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까지 기역자로 테라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 층도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201호만 테라스가 기역자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 안쪽으로 가면 이렇게 실외기가 설치될 공간까지 해서 다른 세대보다 2층 이 201호가 테라스 공간이 더 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1호 이 아래쪽은 상가가 입점이 될 거라서 이렇게 더 넓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다른 호스들이나 뭐 1층, 복층은 제가 말씀드린 딱 이 앞으로만 테라스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201호가 다른 일반 층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쪽 테라스에는 수도, 전기 콘센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일반 층 세대하고는 좀 달라서 2층에 와서 요걸 보여드린 거고, 다시 복층으로 올라가서 복층도 안내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이번에는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4층에서 좀 달라진 점만 아래층에서 말씀드리고 위에 올라가서 위에 공간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이 아래층에서 좀 달라지는 점은 요 앞에 테라스가 생기고 이런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복층이다 보니까 이쪽에 계단을 만들어야 돼서 제가 모델하우스에서 보여드렸던 이쪽 중간방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에 계단이 생기게 된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용도실이 더 길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많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저 끝에까지 깊이가 상당한 이 복층 타입의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자, 나머지 내부 공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은 2번 틀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요. 이 복층은 현재 하나도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 거실 겸 보조주방이 설치가 되는 자리인데요. 보조주방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역자로 설치를 해 주실 거라고 하는데 나는 기역자가 싫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짧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이 미니 거실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주방이 여기니까 바로 옆은 미니 거실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안쪽에 들어가서 보면 아주 큰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복층에 큰 방인데 아래층에 안방 정도 되는 방이 복층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창도 이쪽에 하나 나 있는데 뻥뻥 뚫려 있어서 참 좋고요. 이쪽에도 창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층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 쪽이 2200, 조금 낮은 쪽이 2000 정도 되니까 복층의 층고 자체는 성인이 다 서서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특별하게 한쪽이 낮은 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좀 이렇게 꺾여서 많이 내려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는 다 문을 달아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거라고 하고, 건너편에 가서 보면 이쪽에는 이런 공간이 하나 있는데 이쪽은 뭐 쓰기 나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기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 냉장고 같은 거, 아니면 이 위에다가 스타일러를 좀 놓고 싶다 그러면 스타일러 같은 거,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문을 달아서
청소 도구함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청소 도구함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데, 요거는 마감되기 전에 요청을 하시는 분께만 원하는 대로 마감이 가능하고, 마감이 다 된 이후에는 뜯어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죠. 자, 건너오면 이쪽에도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문을 달아서 여기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실 거고, 이쪽이 욕실이 됩니다. 그래서 욕실은 이쪽에다 문을 달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거라고 합니다. 욕실은 이 안쪽에다가 욕조를 이렇게 설치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실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복층 욕실에는 이렇게 환기창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층 공간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해 드렸는데, 부분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다만 그게 이렇게 마감되기 전 계약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복층의 테라스 공간입니다. 복층 테라스 아주 크지는 않지만 딱 사용하기 좋을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복층 테라스가 있고, 자, 이 아래쪽은 우리 집입니다. 예, 아래쪽에 테라스가 여기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투명하게 막아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도 아래쪽 테라스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네요. 이 복층이 참 좋은 거, 뭐 테라스 안에 뭐 자재 이런 거 다 빼고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건 사생활 보호가 완벽하게 됩니다. 일단 옆집하고 마주칠 일이 하나도 없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도 딱 한 동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이 옆에 집이 없는데, 만약에 다른 빌라하고 좀 마주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놨다면 이랬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양옆이 다 막혀 있어서 누가 볼 일이 전혀 없고요. 이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별하게 부딪힐 만한 요소가 전혀 없죠. 그래서 완벽하게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테라스 공간이라서 아주 괜찮다라는 생각이고, 또 제가 영상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야당역까지 제가 걸어서 내려가면 3분 정도면 됩니다. 물론 사람 보폭에 따라서 조금 시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걸어가도 3분이니까 조금 천천히 걸어 내려가도 4분 이내면 야당역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현장이면서, 주변에 마트 포함해서 어린이집 이런 것들도 다 갖추고 있는 야당동의 중심 지역에 있는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고 있어서 분양도 빨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역도 아주 가깝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이 있는 신축 빌라를 파주에서 찾고 있다면 서둘러 나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